안녕하세요. 유점프 유원입니다. 흡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제가 흡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처음에 이쪽에 전혀 관여가 없는 일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군대 전역하고, 군대를 제가 빨리 갔거든요. 20살에 가서 22살 6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전역하자마자 대출 상담 직원을 했는데, 이제 전화를 막 돌리는 거죠. 텔레마케터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대출을 이것저것 받았던 사람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1금융권인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한 곳에서 일을 했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첫 금액을 바로 사장이 먹고 날라요. 그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첫 사회에 발을 내디뎠던 계기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랑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고, 그 친구랑 초기 자본으로 노가다를 이제 거의 1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 600 정도씩을 모아가지고 동묘에서 이제 옷 가져다가 떼다가 손빨래 하고 명품들 찾아가지고 꾸역꾸역 팔다가 이미테이션도 건들게 되고, 그때는 이제 가품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심각하게 단속을 하거나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가품을 사고 팔고도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가품 시장이 엄청나게 컸죠. 동대문에 그 노란 천막이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튼 그런 일을 하다가 이게 안 좋다라는 거를 좀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가품을 판매하고 그런 게 안 좋다라는 걸 느끼고, 애견 분양을 해볼까 해서 노란 시장에 가가지고 또 강아지들을 사와요, 새끼들을. 근데 이 강아지들이 그 병 이름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새끼 때 이제 집단으로 애가 토를 하거나 쉬를 하거나 응아를 하면은 그 세균이 다 옮아요. 옛날에 막 흑사병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애기들을 데리고 오자마자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2가지 주사가 있어요.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처음에 2마리인가 죽고, 분양도 한 3번을 했을 때쯤에 그때 느끼죠. 제가 동물을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 시추를 7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들면은 애가 분양이 나가고, 정들면은 나가고, 이거 3번 했을 때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것도 그만두고, 채널을 보시면 옷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 친구랑 이렇게 옷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초기 자본금 이렇게 이동식 일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같이 했던 애가 좀 미팅 같은 걸 많이 했죠. 어른들을 만나고. 근데 저는 몸으로서 힘든 일을 막 굳은 일을 더 하고, 이동식 일을 더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오고 걔가 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게 해서 뽑기 기계라는 걸 또 하게 돼요. 뽑기 기계. 2016년도 14년도 이때, 걔랑 14년도부터 한 16년도 17년도 그때까지 이제 기계를 3년 정도 같이 한 건데, 전국구 서울, 경기도, 인천, 성남권 이런 식으로 이쪽 지역에 80대에서 100대 기계를 그 업자분께 받습니다. 이제 그분께 기계를 임대를 받아서 월 나한테 600만 원을 줘라. 그 다음에 나머지 너희가 그 수익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뽑기 기계를 관리하면서 그때 돈 엄청 벌었어요. 2년 동안 순이익으로 한 8천만 원 이상을 모았죠. 근데 제가 또 이때 잘못한 게, 친구니까 동업자니까 라고 해서 구두로 계약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한 30에서 한 50만 원 사이돈 주고 공증을 썼어야 됐는데, 동업이란 거를 그때 그런 것도 모르고, 친구니까 설마 얘가 내가 통수를 치겠어 하고 제가 매일매일 한 300만 원씩 걔한테 갖다 바쳤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8천만 원 모아서 동대문에 이제 동묘랑 동대문 사이에 있는 왕구거리라는 데를 가게 돼요. 거기다가 매장을 차렸고, 처음에 좀 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었죠. 처음에 보증금이 1000만 원짜리, 그래서 월세 90만 원짜리 조그만한 거를 들어갔어요. 그걸 하면서 돈을 계속 잘 모으니까, 기계도 하고 이렇게 매장도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매 거래처도 많이 생기고, 도매 거래처는 또 제가 얘한테 맡겼죠. 네가 좀 뭐 편안한 거 해라. 애가 마르고 되게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든 거 굳은 일을 내가 더 하자 해서 내가 외곽으로 이제 외근 근무를 내가 더 한 거죠. 힘들게. 그때 운전을 누비라라는 50만 원짜리 차량을 사가지고 그걸 2년 넘게 알차게 잘 탔죠. 그 똥차를 타면서 매일매일 200에서 한 400 사이를 매일매일 갖다 바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매장 계약도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데 지 명의로 하다가 이제 미팅 같은 거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 자기가 하다 보니까 다 내 건 거야. 그래서 얘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을 뺏겼죠. 기계를 지역 그 좋은 지역을 조금 받고 아무튼 현금화 했을 때 그 당시에 값어치로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나온 거죠. 걔랑같이 모았던 게 거의 1억이었는데 절반도 아닌 금액 한 2천만 원 정도 받고 나오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뽑기방이라는 게 좀 이제 대세가 됐어요. 길거리 로드기계가 죽어가는 시기였고 자연스럽게 이제 뽑기방 매장이 인기가 됐을 텐데 그때 시기 좋게는 잘 시작했죠. 1,000만 원짜리 보증금도 잡고 월세 90만 원짜리 제가 찾아가지고 신림권 쪽에다가 제가 잡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단골들도 생기고 이제 매장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뽑기 인형 뽑기가 엄청나게 인기였죠. 그래서 그 인형을 떼고 피규어를 떼고 하는데 이제 일본 게 잘 나가. 그래서 일본 물건을 좀 알아보고 이제 사입을 하는데 이 금액을 대충 알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업자가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일본을 가보자 해서 일본을 제가 직접 가게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썰이 또 엄청나게 긴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일본인 그 거래처분을 잡았어요. 이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엄청난 은인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분이 저를 믿고 물건을 많이 밀어줘서 한 5억 원어치를 물건을 받았었죠.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해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신림 쪽에서 이제 뽀로롱 뽑기라는 그 뽑기 카페가 있어요. 무금 처리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이 상노모 새끼가 이제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겠대. 그래서 동대문에다가 매장을 다시 차리재. 근데 저는 얘가 나를 본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금을 한 4천만 원 빌려준다고? 너무 고맙네. 여기서 또 제가 멍청하게도 사람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또 공증 또 안 쓰고 형 돈이니까 형 명의로 가게 계약을 하자. 그래서 단추를 또 잘못 낀 거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얘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매장 내 거다, 이름 내 거지 않냐, 저는 2층에서 온라인 쪽만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일 났다. 또 지분 싸움을 하게 되죠. 어찌됐건 간에 이제 증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얘가 나가게 되긴 하고 권리보증금 다 주고. 근데 이놈이랑 같이 하면서 2년 동안의 수익금을 제가 다 줬었거든요. 1년 조금이었는데 1년 한 5개월 정도? 매일매일 제가 현금으로 300에서 600 사이를 매달 줬어요. 매달. 그렇게 해서 이놈은 순수 이익금으로 저랑 붙어 있으면서 1년 넘지 타면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번 상태였지. 권리보증금까지 돌려받고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나가는 줄 알았으나 얘가 나 나갈 테니까 공증 써줘서 이 가게에서 나가는 조건 하에 나한테 3,800만 원 더 줘라. 그 공증을 제가 써줬죠. 이렇게 해서 이놈이 저한테 대략 한 1억 3천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있단가 제 매장 앞에다가 매장을 차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 당하고 코로나까지 이제 터지죠. 19년도에 이놈을 내쫓은 게 18년도였는데 19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제가 따로 예전에 좀 하던 게 2년 정도 관리해서 이제 수익금이 창출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 매달 이제 200에서 300 정도 수익도 들어왔었죠. 그래서 사기꾼도 내쫓았고 매장도 어느 정도 이제 굴러가고 직원도 한 3-4명 있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내 앞에 있고 코로나 터지고 아무튼 간에 사업이 대차게 망했습니다. 이제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코로나 아시죠? 버시는 분, 요식업 쪽은 버는 분들 엄청 벌었는데 이제 망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완전 진짜 그냥 쫄딱 망한 분들이 더 많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한 8년 정도 해서 연수로는 이제 10년 정도 했죠. 10년 정도 해서 이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해보자. 내 건 완전 망했으니까. 그래서 취업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쪽으로도 알아볼까 해가지고 유튜브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면접도 보고 뭐 했는데
또 유튜브 제가 면접 봤던 썰도 있는데 이 사람 좋게 봤는데 나쁘더라고요. 이런 썰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약간 동종업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경력 살려서 연봉 한 5, 6천으로 잘 맞춰서 들어갑니다. 인센티브 따로 해서.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내가 월 한 8천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몇 년 고생해서 일본인 그 은인분에게 미수금 다 갚고 다시 죽어라 해보자, 다시 30대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웬걸 또 거기에 또 빌런이 있네요. 제가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였거든요. 이게 3명이서 할 일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또 이놈이 또 정치질을 해. 또라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께 제 말을 했죠. 이게 돈이고 자시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가 돈이 필요한 입장이긴 한데 저 사람이랑 계속 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란이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이 돈을 저한테 얼마큼 주시고 뭐 한다고 해도 제가 못할 것 같다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을 알아볼까 해서 좀 면접도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내 영상 만들고 내 거를 하는 게 즐겁지 남의 일하는 거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영상적으로 이게 노가다 작업을 할 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이제 뭐 타일 시공이라든지 목수라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좀 약간 불성실하고 좀 이래서 제가 연을 끊어서 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해서 또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됐죠. 땡땡땡 뭐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곳에다가 뭐 구인구직합니다 이건 올리진 않았고, 그 글을 올리는 그 팀장들이나 사장님들을 찾다가 딱 눈에 띄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 또래가 올린 거예요. 저보다 한 3살 많은 인간이 그 글을 올렸는데, 제가 왜 인간이라고 표현하느냐, 휴먼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이 사람 쪽에서 제가 3개월을 일을 했어요. 3개월 하고 시작의 단가가 1일 11만원, 11만원으로 시작했고 3달 차부터 금액 조정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들은 뭐 이렇게 전국구를 다닌다 괜찮겠냐. 저는 시켜만 주셔라,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해서 포부를 밝히고 하게 됐죠. 확실히 이게 머리 쓰고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를 창작하고 만들고, 이게 사람을 굉장히 좀 은근히 엄청 안 만나거든요. 지방권을 다니다 보니까 그 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만 매일매일 막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현장에. 제가 소형주택 농막 그 집을 짓는 그런 업체에서 오더를 받고 만드는 그런 목수팀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열심히 즐겁게 일을 배웁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게 자기 부팀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맨날 욕하고, 그리고 일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일을 했어요. 근데 야근 근무 수당 안 주냐? 네, 안 줍니다. 당연히 안 주고요. 여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인드는 내가 너 기술 알려주잖아. 기술 알려주고 또 네가 모르는 거 알려주는데 5만원만 줘도 다행인데 난 11만원 준다, 그러니까 난 많이 준다, 이런 마인드예요. 오케이, 저도 이해했죠. 그러고 일을 했던 거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8시 일 시작해서 8시 반, 일찍 끝나야 막 7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12시간, 13시간을 갈렸는데 쉬는 시간을 주느냐? 쉬는 시간도 없죠. 그냥 커피 너무 힘들 때 본인들이 그냥 막내 커피 마시자 이래요. 그러면은 커피를 12시간, 13시간 사이에 2번 먹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끓이고 누가 세팅하겠어요? 막내가. 제가 하죠. 그것도 뭐 열받고 짜증나는 것도 아니야. 뭐 막내로서 당연히 해야지, 사회생활이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거의 현장 정리하고 이제 밥 먹으러 이동하는데, 이동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착석해서 먹는 시간이 9시 한 10분, 20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이제 가스라이팅 시작. 오늘 일한 것 같지도 않고 오늘은 반공수 하자. 반공수라는 거는 그 하루 일한 거를 일공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공수를 반공수라고. 그러면은 만약 11만원이다 55,000원 13시간을 갈렸는데 55,000원 준다는 거야. 근데 오케이, 한 달에 그래 한두 번은 눈 감을 수 있어. 워낙에 분위기가 목 같은 곳이었거든요. 맨날 가스라이팅하고.
일을 한 지 제가 한 달 좀 됐을 땐가? 제가 한번 화장실 가서 울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한 놈들이었는데 어땠냐면은 일 끝나고 이제 밥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센스가 없다. 몫으로서 일을 너무 못한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일하면 딱 사이즈가 보이는데 넌 재능이 없다. 그리고 너무 느리다. 제가 어디 가서 손 느리다, 답답하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제가 이 복수하기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든 사업체 살려보겠다고 제 친척 동생이 매장 그 사무실을 좀 봐주고 제가 고덕에서 4개월을 그 덕트공으로 제가 일도 해봤었거든요. 거기서는 그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좋아했어요. 일 빠릇빠릇하게 하고 월도 안 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그때 그 애플 시계에 움직이는 그 만보기가 있잖아요. 애플에 제일 많이 걸었을 때가 한 5, 6만 보를 걸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솔선수범해서 무조건 엄청나게 움직인단 말이죠. 제 성격이. 근데 느리다, 재능이 없다, 센스가 없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맨날 하니까 한 달 차 때 이제 제가 눈물을 제가 훔치고 말았죠. 그때 이후로는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기술 배울 때까지 꾹 참자 라고 이런 다짐을 하고 꾹 참았죠. 그리고 아침에 당연히 아침밥을 주고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밥, 라면, 점심 김밥, 라면, 점심에 또 라면, 컵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맛있게 먹자, 브루스타에다 끓여 먹자. 그 세팅하고 치우고 누가 해? 제가 하죠. 또 그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현장에서 팀장, 그러니까 부팀장이 이 가스라이팅 하는 놈, 그리고 팀장 아저씨가 50대 초중반인데 아들내미가 저랑 동갑이래요. 그래서 아들처럼 조금 열심히 좀 챙겨주고 이러려나 했는데 역시 남은 남, 그냥 완전 개처럼 부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케이, 그거 다 견뎠지. 기술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관공서 하자, 오늘 이런 거 같지도 않으니까 이직거리를 한 달에 제일 많이 했을 때가 6일인가 7일이었죠 6, 7일이었고, 그리고 지방권에서 일을 하고, 제가 서울 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만약 부산을 가요. 그럼 기름값이 연비가 11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대략 한 5만원 정도 나와요, 기름값이. 톨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방까지 간다는 게 한 8, 9만원이 마이너스예요. 모든 기술직이 이렇게 멀리 가고 타지 생활 하면은 원래 기름값이나 톨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놈은 원래 그런 거 없다, 나도 없었다, 원래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자꾸 원래 없는 거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삥땅 치고, 아침 식대도 아침도 걸을 때도 많았고,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던 거 있잖아요. 3개월 동안 제가 꾹 참은 거예요, 호구처럼. 그리고 3개월 차 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3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딱 바로 정색해. 네가 무슨 3개월이냐? 그니까 3개월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일을 한 지 이제 곧 3개월 차가 되는데, 이제 금액 조정이라든지 반공수 하는 그런 거는 좀 이제 그만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니까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이놈이 말을 합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다른 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요지라를 얘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말 꺼냈을 때 이제 제가 사람이, 이제 제가 바보가 아니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업도 한 사람이고 10년 정도. 이놈이 이게 항상 그 약간 사람이 똑부러지게 약간 영민하게 약간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니까 항상 뭔가 자기 아래 사람인데 경계하고 그 눈빛이 있어요. 그 경계하고 약간 사주 경계하는 그런 눈빛이 있는데, 그게 느껴졌었고, 역시나 너는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다, 다른 팀 가는 게 낫겠다, 좋게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사람 인생을 살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좁잖아요. 뭐 넓으면 넓은데 진짜 좁거든요. 어느 한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진짜 캐파가 좁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에 더 좁아요. 그래서 사람 인생을 살면서 적을 만들지 말자라는 게 제 모토인데, 저보다 3살 많은 놈이 굉장히 멍청하게 우는 거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동생인 제가 진정을 시킵니다. 형, 화내지 마시고 진정하시고요. 화내지 마세요. 형이랑 저랑 밖에 나가면 형 동생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고, 형이랑 저랑 사상이 안 맞는 거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제가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여태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 좀 정리 잘 해서 입금해 주세요.
다음에 안산 지역에 가면은 술 한잔 이렇게 사주시고 제가 형 뭐 밥 한 끼 사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으면 좋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제가 좋게 그만뒀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얘가 입금을 했는데 제가 금산에서 일을 했어요. 일단 그것만으로 거창이구나. 거창에서 일을 했고 톨비에로 뭐하고 해서 마이너스 9만 원인 상태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한 2, 3일 했었어요. 2, 3일 하고 금산은 했던 현장 마무리 작업 마감하러 거기 찍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러면은 9, 28 최소 18만 원 마이너스. 근데 이놈이 아침에 똑같이 근무를 한 거예요. 이동하고 일하고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이거를 또 반공수 하재. 근데 그 반공수를 55,000원, 11만원 반, 55,000원도 아니고 45,000원 계산해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보고 아, 이 새끼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또 이제 카톡으로 하면 사람이 감정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감사했습니다를 감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좋게 말을 하려고. 근데 이놈이 전화 안 받는데 차단한 거야.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내용 증명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한테 보내요. 약속한 거에 대해서 11만원만 입금하면은 제가 뭐 주말에 일을 했건 야간 근무 수당이건 연말 연초 일했던 거 2배 원래 줘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11만원만 줘라 계산해서 약속한 거. 그거를 안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거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다 정리해 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뭐 차단해서 어떻게 이거 못 보잖아. 그래서 그 팀장 직함 맡고 있는 분한테 제가 보내요. 이 씨가 제 걸 차단했다, 이거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신고하려는 의지를 제가 다 보여줬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목요일이고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목, 금, 토, 일, 월 4일에 제가 시간을 드렸죠. 4일 동안 다 필요 없고 11만원으로 계산해서 그것만 입금해 달라고. 그 돈이 70만원이 안 넘었거든요. 근데 그거 주기 싫어서 버팅기는 거야. 30대 중반 놈이 얼마나 멍청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노동청이랑 내가 세금 탈세를 준비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회사한테 입금을 한 명의 명의로 받다 보면은 분명히 1년 매출이 1억이 뭐예요, 그죠? 한 5억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얘로 제가 실제로 제가 사업했을 때도 매출 한 12억에서 15억 시켰을 때 세금을 제가 한 1200인가 1400 사이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와요. 매출 한 12억 찍고 이러면은. 그거 내기 싫으니까 얘가 그 중기공 자기 친구 본인 그리고 여기 팀장 아저씨 이렇게 3명 통장으로 입금을 회사한테 나눠 받으려고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무서 탈세험의도 제가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걸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고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튜브를 보니까 막 좋은 말, 다정한 말, 따뜻한 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도 좋은 사람도 많고 한데 한국, 특히 우리나라는 더러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3달 정도 버티지 마시고, 이게 같이 한 3주 정도, 한 달도 아니에요, 3주만 딱 같이 생활하면은 사이즈 나오거든요. 가스라이팅 엄청 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게 보여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20대 초반이 아니잖아요. 이제 인생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기술직을 알아보고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린 친구분들, 20대 초반분들 하는 거는 적극 추천하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썰 풀어드렸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이라든지 뭐 따로 목수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컨텐츠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녹음본은 지금 제가 그 현장을 가고 있는데 오늘 볼일 다 보고 이제 저녁 늦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모습 영상이랑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로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럼 다음 영상에서